대통령 김정은 동지 이름도 따라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지 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절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북한 김정은이 군부 2인자인 현영철을 숙청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정원에서 보고를 한 내용인데요. 이번 순서 북한 내부 소식부터 잔혹한 김정은의 숙청 이야기, 그 심리까지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명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착오가 있어서 먼저 나오셨다가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시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셨는데 어쨌든 오늘 아주 속 깊은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천상철 차장이 있었던 일, 국정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요약을 해주시죠. 네, 그 현영철이 지난달 30일 날 고사총으로 강건 종합학교 그 경기장 그 안에서 운동장 안에서 처형을 당했다. 고사포를 통해서 여러 명의 군 간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을 당했다. 숙청이 됐고 처형이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물론 첩보 수준의 얘기는 하지만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형된 이유, 원인은 뭐 여러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밝힌 게 졸았다는 겁니다. 졸았다? 김정은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눈을 감고 졸았다. 이게 불경죄로 꼽힌 거고요. 또 여러 가지 김정은에게 대들고 그다음에 김정은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이유 등이 처형의 원인인 것으로 우리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명도 교수님. 네.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졸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더군다나 군부에서 2인자였잖아요. 여러 가지 자기가 믿고 일을 맡겼을 텐데 어떻게 졸았다는 이유, 불경죄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이용호가 2012년도 7월에 숙청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2012년 7월에 이제 이용호가 숙청당할 당시 숙청되고 나서 총참모장이 됐던 사람이 바로 현영철입니다. 예. 그러면 군부에서 이용호는 총참모장을 하면서 정치국 상무위원이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1인자였거든요. 네. 그럼 1인자를 대신해서 그때는 1인자가 됐다가 그렇게 됐다면 그거는 김정은의 각별한 신임이 있으니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다시 그 오군단장으로 좌천됐다가 작년 2014년 6월 달에 다시 인민무력부장으로 고속승진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저도 지금 알 수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충격적인 건가요? 상당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장성택이 중임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장성택이 죽임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박수도 열심히 치고 다 90도저라고 뭐 황병서 최령원은 웃음도 막 입도 가리고 웃으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완벽하게 장악을 했구나. 이제 뭐 군부든 당이든 김정은이 시대가 왔다. 다 장악했다 했는데 다시 현영철이와 같은 인민무력부장을 청산한다는 것은 장악을 못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군요. 자기한테 치명적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왜 공개 청산을 했을까? 뭐 공개해서 뭐 우리 언론에 공개한 건 아니지만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기관총으로 공개 청산했다면 이게 노출되는 건 뭐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알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랬다고 수백 봐야죠. 명이 보는 앞에서 청산했다는 것은 이건 이미 공개된다고 보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뭐 첩보 수준이라고 하는데 숙청은 맞는데 공개 처형이 확실한가? 이게 마치 공개 처형이 확실하면 김정은은 이 현영철을 청산함으로 해가지고 자기 정권 운명이 단축될 수도 있다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행동을 한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사진이 공개가 돼 있는데 이거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 이달 초에 공개했던 사진인데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이게 고사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처형 대상자가 여기 있고 당시에 처형이 집행됐다고 하는데 이 현영철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이 사진은 그때 4월 30일과 그 좀 이전에 사진이 아닐까. 처형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4월 30일은 이제 불과 뭐 보름 전의 일도 아닌데 그리고 현영철이는 또 특사로서 러시아에 김정은이 방문관도 관련돼 있는 방로와도 관련돼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중요 직책을 가지고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에 갈 때 보낼 때까지는 죽일 의도가 없었으니까 특사로 보냈을 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름 만에 총살을 했거든요. 그럼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조는 것도 조는 거지만 제가 봐서는 요새 최근에 장성택이 죽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다 보니까 반 김정은 기류와 같은 것, 그러니까 김정은이한테 둥을 돌려대는 기류가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요기 때문에 요게 불만 표출을 그냥 일반 불만을 한 것이 아니고 김정은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반역죄로 다뤄질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위협을 느꼈으니까 이 인민무력부장을 공개 총살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총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위협을 느꼈다. 자, 하종대 국장.
예. 과거에 장성택이 처형될 때 박수를 제대로 안 쳤다, 불경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박수를 제대로 안 쳐서 고모부를 죽일 정도였는데 졸수가 있었을까요? 박수를 건성건성 쳤다라고 예.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현영철 같은 경우에 지금 공개석상에서 바로 김정은이가 옆에 있는데 졸고 있었다. 실제로 그 사진을 국정원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예. 김정은 옆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조는 모습이 아마 화면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예, 조금 전에 이제 빨간 지금 예, 보면 지금 바로 동그라미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공개 총살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번에 아주 특이하게도 우리 정보기관이 이 13페이지에 이른 아주 자세한 이 자료를 냈습니다. 여기 보면 북한 내부 특이동향 해가지고 아주 자세히 냈는데 다른 때하고 달리 아주 자세히 냈는데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나름대로 정확하다. 그리고 첩보가 입수된 거는 상당히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좀 공개는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4가지 이유가 아주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가 김정은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건 아주 큰 잘못입니다. 그죠? 항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김정은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 그리고 태만히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김정은이 주재하는 군 훈련 일꾼대에서 아까 얘기했던 졸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예.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2가지가 배나 더 중요한 그런 그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마지막 것도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권위 이런 거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로 보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김정은이는 1984년생이고 현영철은 1940년대생이거든요.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만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겠네요. 근데 강명두 교수님, 예. 왜 처형을 할 때 그냥 일반 총으로 하지 않고 이런 대공포죠, 일종의. 맞습니다. 의사포가. 사신 대공포나 같은. 예, 그러니까 그만큼 총알의 크기가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왜 이런 총을 사용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공포를 국대화 시켜가지고. 공포를? 예, 그렇죠. 국대화 시키는데 아마 장성택이를 죽일 때 이 땅에 죽어서도 묻힐 자리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총으로 쏘면 그걸 또 이제 시체를 싸든지 관에 넣든지 장례를 묻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종은이 때 올라와서 장성택이 이후부터 이런 사신 고사기관총이 아야 강공종합군관학교 사격장에 배치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살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거기다 간부들을 총살할 땐 간부들을 거기다 이제 수백 명씩 모아놓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을 총살할 때 일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공개 처형을 하는데 이렇게 이 총으로 이 사신 고산 기관포에 맞게 되면 예. 시체가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가관인 것은 이 고사기관총으로 쏘고 그 시체가 없어진 거 정말 그 물밖에 안 남은 참혹한 참혹한 현장을 화염방사기로 다 불태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염방사기로 불태워서 그 흔적마저 없앤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잔혹하게 한다는 것은 김정은이가 사실은 제가 봐서는 이게 제정신 정상적인 상태의 정신을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잔혹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이가 잔혹하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군부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내각도 그렇고 확실하게 김정은 체제로 장악하지 못하고 자기의 불만이나 자기의 불안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출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현영철 보면은 군부에서 굉장히 잘 나갔어요. 네. 여기 쭉 보니까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분입니다. 예, 완전히 진짜 북한에서 군부에서는 최고로 잘 나가는 이런 사람인데 아까 저 3가지 이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정은이 뭔가 불안감을 느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개도 겁이 많은 개가 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겁이 많은 개가 뭔가 짖기도 잘 짖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겁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예. 그렇게 볼 수 그러니까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은 이제 아까 불만이라는 것은 최고 지도자 신과 같은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한테 불만을 할 수가 없어요. 김일성, 김정일 때 그 수하 간부들이 밑에 간부들이 김정일한테 절대 복종하는 걸 봐왔는데 자기한테만 토를 다고 불만을 표출하게 되면 선대 지도자들보다 자기 못한 걸로 되지 않습니까? 그건 못하죠. 나이도 어리고 리더십도 없고 정치적 경험도 없는데 이런 자기가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는데 간부들이 자기에 대해 나이 많은 간부들이 자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게 되면 자기를 깔보고 없이 여기고 무시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천상철 차장. 네. 지금 처음에는 황병서까지 같이 숙정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이 설명을 했나요? 네, 황병서는 아니고요. 황병서에 이어
북한 군부 2인자라는 소식이 잘못 알려지면서 2인자, 황병서도 숙청이야? 이렇게 이제 잘못 알려진 것이고 황병서의 신상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얼마 전에 소목장 시찰 갔을 때도 황병서는 같이 수행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황병서의 처형, 숙청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여기 보니까 고사포 총알, 이게 실제 크기입니다. 네. 이게 진짜 일반 K2 소총의 총알과는 뭐 몇 배나 차이가 나네요. 한 4배, 한 3배 내지 한 3.5배 정도 차이가 나죠. 예. 4.5mm는 우리 엄지손가락보다 더 두껍기 때문에 탄두가. 그러니까 실제 크기니까 이런 총알이 사람 몸에 여러 발 박힌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한 번 당기면 수백 발이 나가기 때문에 1분에 1200발 나가는 그 기관포기 때문에 예. 벌써 방아쇠 당겼다 넣는 순간에 흔적이 없어지겠네요. 흔적도 없어지는 거죠. 예. 원래 고사포는 비행기나 저공 헬기 이런 걸 잡는 거니까 사람이 맞는다면 뭐 비행기를 잡는 거를 사람한테 쏜 거니까 그 충격이라고는 그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겠네요. 자,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시청자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질문 강명도 교수님께서 답을 네.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시한 원안의 인물이 현영철 맞죠? 이게 사진하고 같이 보내주신 건데 사진 잠시 후에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장성택이 저렇게 검거될 때 현영철은 뒤돌아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표시한 원안의 인물이 누군지 지금 사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진인데 장성택이 지금 이렇게 잡혀 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는 이 인물, 네. 현영철이 맞습니까? 예, 비슷합니다. 머리가 좀 많이 벗겨졌는데 예. 최근에보다 예. 현영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두 명이 지금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이 사람이 현영철이 같은데. 이분이 예. 이건 너무 머리가 많이 벗겨져가지고 예. 비슷하긴 오른쪽이 합니다. 현영철 맞습니다. 이쪽이 현영철. 그때가 그러면은 아마 강동돼가지고 5군단장으로 내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도 총참모장이면 앞에 앉아야 되는데 예. 이 뒤쪽 이 지금 일반석이거든요. 정치국 후보위원은 앞에 주석단이 앉고 이게 지금 주석단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때 장성택이 예. 붙잡혀 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도 저런 장성택이까지 초용하면서 장성택이 말고 다른 간부들 모든 간부들이 장성택이까지 초용하는 김정을 봐서 공포에 떨었고요. 예. 장성택이까지 죽이는데 나는 장성택이하고 이 현영철이하고 비교를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모리알보다도 못합니다. 장성택이하고 비교하게 되면. 그러니까 장성택이까지 죽이는데 나 같은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러겠네요. 자, 천상철 차장. 네. 지금 김정은이 원래 러시아를 방문하기로 했었다가 방문을 안 하게 됐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현영철이 러시아를 사전에 다녀오고 네. 그런 것들이 뭐 성과가 제대로 나질 않았고 이런 것들이 처형으로 연결됐을 가능성,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이제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월, 11월에 그 김정은의 친서를 가지고 현영철이 러시아에 가서 푸틴을 만나고 왔거든요. 친서를 전달했을 정도고, 또 올해도 4월 달에 미리 가서 그 러시아의 국방부 장관과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정도로 군부에서는 김정은의 핵심 중에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처형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그 방로가 불발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었는데, 러시아의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러시아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 러시아가 반대를 했고,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지만, 그 북한은 실물을 주고, 예. 그러니까 돈이 아닌 실물을 우리 물건을 와서 그러니까 우리의 보존 자원이 많으니까 파가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러시아는 돈을 달라. 이게 잘 안 맞았었고, 또 그 여러 가지 금수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서방 세계에 허락을 맡아야지만 우리가 무기를 팔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잘 안 맞아서 방로가 무산됐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책임을 물어서 현영철을 희생양 삼아서 처형한 것이 아닌가라는 사실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또 이게 장성택은 예전에 북한, 이게 중국 통이었거든요. 또 현영철은 러시아 통이란 말이죠. 이게 한 사람을 죽인다고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을 죽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도 북한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또 우려스러운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에 사실 강명도 교수님, 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됐죠. 예전만 네. 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북러 관계도 그럼 안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겠네요. 장성택과 또 현영철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상대가 비교할 수 없는 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장성택이는 모든 2인자, 명실상부한 북한 전체 2인자 역할을 했던 것이 장성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성택에 대한 그 믿음이 상당히 컸던 거죠. 신임이 상당히 컸던 겁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네.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 저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과 문제는 그렇게 됐지만, 이번에 이 현영철이는
북한 전체 실세 2인자가 아니고 군부에서도 2인자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러시아 통이라고 하지만 이 한 사람 때문에 북러 관계가 깨지리라고 보진 않아요. 그렇군요. 하종대 부국장. 예. 지금 뭐 처형된 게 장성택 그리고 현영철뿐만이 아니라 예. 김정은의 그 운구차를 운구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지금 다 처형되고 있다, 수형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전체 운구차가 8인방이 있었는데요. 예. 그 중에 김정은하고 아주 사실은 전혀 실세라고 할 수 없는 2사람을 빼고 5사람은 이미 숙청이 다 됐습니다. 5사람은 다. 예. 예. 거기에 아주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북한 내부에서 힘이 있었다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됐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6개월 동안에 이제 그 한 사람만도 6명이 되는데 지금 저기에 나오듯이 장성택, 그 다음에 예. 이영호, 예, 총참모총장이죠. 그리고 김영춘, 김정각, 우동철 모두 김정은이의 가장 핵심 실세이고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모두 숙청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김정은이 오히려 자기의 측근 실세들한테 자기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위협,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고 자기가 최근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 예를 들면 마원춘 국방위 설계국장 같은 경우는 아주 북한에서 유명한 아주 설계 대가인데 그 사람을 평양에 있는 순환공항 제대로 설계가 민족성, 주체성을 좀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이것만으로도 바로 양강도로 바로 이제 숙청을 해서 돌려보낸 게 있고, 그 이외에도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광상 당 재정정리부장 예. 이런 등등 여러 사람을 바로 숙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군요. 지금 이게 다른 게 그때 운구차에 나갔던 사람들은 김정일의 축군보다도 오히려 김정일의 최측근이었고 김정일의 가장 신을 받던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람들을 다 아버지 죽인 사람들 거잖아요. 아버지를 오랫동안 받들고 일했던 사람들이 8인방이고 예. 문제는 자기가 발탁한 7인방, 이 8인방을 죽였다는 거죠. 예. 2013년도에 장성택이를 처형하기 전에 삼전에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8명이 모여가지고 모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장성택이를 쳤는데 그 자기가 발탁한 자기가 가장 신임한다는 이 마원춘, 한광상, 변인선과 같은 세 사람을 벌써 이미 숙청했다는 것은 자기가 발탁한 사람도 숙청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발탁한 사람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자기 지위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고 상당히 불안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 처형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상당히 위험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발탁한 사람도 믿지 못한다면 이미 김정은 정권은 이것 때문에 단명하지 않겠는가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북한에서 들려오는 정보에 의하면 네. 그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에 상당히 불안한 심리를 보이고 있답니다. 그 모든 행동들이 다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뭐 일각에서는 사이코패스의 증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범죄 심리학자에게 김정은의 이런 공포 정치의 현실 어떤 이유에서 빚어지고 있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같지는 않아요. 네,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상당 부분 과대망상적, 자기중심적 이런 측면은 틀림없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위치가 성격적인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틀림없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요. 자기보다 좀 더 센 사람들의 의존을 해서 권력이 계속 이제 키워온 그러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가 있는 동안은 고모부와도 잘 지내고, 근데 이제 용도 폐기가 되면 가차 없이 뭐 생명 박탈을 하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경계선 인격장애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40대, 50대에 지금 이런 위치에 가 있었다면 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희생이 더 적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강명규 교수님. 네. 자, 일단 제가 만약에 군인이라면 제 상관인 현영철이 저렇게 한순간에 날아간다면 저도 내가 이거 충성을 해야 되나? 이거 내가 발탁됐다가 나도 졸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온 그 고위층 한 분이 이야기한 것도 예. 그 바로 이제 김정은 축구로 있다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다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앞에서 뭐 노골적으로 불만하고 하는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뒤에만 돌아서면 야 이거 이제 이러다가 우리나라 어디로 가냐? 우리 다 죽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3년 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총살 공개 처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면 거기에 밑에 있던 사단장, 야전군 지휘관들, 군단장, 사단장, 윤대장 이런 사람들이 과연 김정은을 어떻게 볼까? 저는 하겠죠. 제가 만약시 거기에 있어서 군대 사단장을 했던 군단장을 했다면 앞에서는 충성할지 몰라 뒤에서는 저 친구를 치우지 않으면 우리 몽땅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쿠데타나 내부 반발 이런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정일이 때도 쿠데타 세력이 있었고 쿠데타를 일으키려다 몇 번에 걸쳐 실패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쿠데타 97년도에 있었던 육군단 사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김정은은 김정일과 이게 비교를 해보면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지금. 아무런 권력 기반, 집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일이 땐 그래도 자기 집안이 있고 축군 세력들이 상당히 둘러싸고 있고 충성을 했는데 김정은한테는 과연 누가 충성을 할까? 누가 위기에 닥쳤을 때 김정은이를 한 몸으로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쿠데타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도 나이 어린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의 이런 성품이 대남 도발로 연결될 가능성, 이게 사실 제일 불안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별명을 하나 잘 지어놨다고 봐요. 녹비공. 어느 쪽인지 모른다. 정서가 불안하고 저런 상태의 정서를 가지게 되면 무모한 도발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핵으로 미국을 조준 공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게 이게 제정신이면 미국을 핵으로 조준 타격하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무력 도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콤플렉스를 무력 도발로서 이걸 좀 커버하려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군에서 좀 더 경계를 해야 될 텐데요. 천상철 차장. 지금 국방부의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북한이 15일까지 NLL 북쪽 지역에서 포사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북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지역에서 포사격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쪽에 이례적으로 통보를 했고 지금 해안포에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을 우리 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자기네 쪽에서 지금 쏘고 있는 것들을 왜 우리 쪽에 지금 알렸는가는 사실 좀 의아한 부분이라서 이것도 지금 속내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얼마 전에 잠수함에서 미사일 쏜 것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이건 우리 첩보로 의해서 현영철의 죽음이 밝혀졌지만 여기에다가 또 훈련을 또 한다는 것까지 우리 측에 통보한 거 봐서는 남북 간의 긴장감이 다시 좀 고조될 지경이다. 좀 위기에 좀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데 측근들까지 처형할 정도로 김정은의 심리 상태 아주 불안하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불안한 북한 지도자의 심리 상태에 맞춰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자, 북한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